안녕하세요, 꽁스입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사실 더위만큼이나 추위도 그렇게 반가운 존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 차라리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일인이며, 겨울이면 따뜻한 국밥의 매력이 더욱더 잘 드러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난 김밥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곳 중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저렴한 곰탕집과 가장 비싼 곰탕집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서울 최저가 곰탕집은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옛곰탕집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4호선 미아역 8번 출구로 나와 쭉 직진하다 보면 우리은행 현대자동차 그리고 벤츠 매장을 지나 수유시장 동문 2리트로 들어간 뒤 오른쪽으로 틀면 오늘의 목적지를 만날 수 있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곰탕이나 설렁탕은 체인 매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미국산이나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곰탕집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와 달리 옛곰탕집은 국내산 소고기를 씀에도 무척 저렴한 가격이라 이 일대에 거주하는 분들부터 저처럼 다른 지역에서 수유시장을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랍니다. 개인적으로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대 음식점을 방문할 때면 아무래도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는 편인데, 옛곰탕집은 일단 사장님 부부 내외가 무척 친절하셨으며 매장을 처음 오시는지 여쭤본 뒤 어떤 메뉴를 판매하고 또 어떤 식으로 주문 가능한지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답니다. 더불어서 계산하고 나오면서 주방 쪽 영상도 담았는데, 재래시장 특성상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위생이 취약하다는 점인데, 이곳과는 아주 거리가 멀 정도로 매우 깔끔하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단순히 친절하기만 한 게 아니라 매우 깔끔한 성격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운영하시는 공간답게 매장의 규모는 테이블 10개 미만으로 작았지만 1인 손님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 가능한 혼밥석이 있어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답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양지와 사태가 들어간 맑은 곰탕부터 우거지가 들어간 양지국밥, 그리고 냉면도 주문 가능하며 보통 가격이 7,000원이면 요즘 같은 고물가에 외국산 소고기가 들어간 탕국집보다도 저렴해서 되게 신기하면서 어떤 맛일지 매우 궁금했답니다. 김치와 깍두기는 매장 한편에 마련된 셀프 코너에서 손님이 알아서 가져다 먹으면 되는 시스템인데, 요즘 금추라 불릴 정도로 배추값이 무척 비쌈에도 맛과는 별개로 제한 없이 먹고 싶은 만큼 덜어올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답니다. 옛곰탕집의 경우 손님이 밥과 국물을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밥이 말아져 나오는 시스템이며, 파도 사장님께서 미리 적당량을 넣어 녹그릇에 담아주신답니다. 사실 7,000원이면 소가 잠시 목욕하고 나간 국물이 나와도 그러려니할 금액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양지 부위가 넉넉하게 들어있어 이 부분이 꽤 놀라웠답니다. 토렴 특성상 국물의 온도가 엄청 뜨거운 건 아니기에 훌훌 불어가며 먹기에 딱 좋은 온도감이었으며, 테이블 위에 마련된 후추와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추면 된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설렁탕은 사골 육수가 들어가 뽀얀 국물이고, 곰탕은 고기로만 육수를 내기에 국물이 맑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에 밥이 들어가도 한 숟가락 떠먹어보면 깔끔하면서 육향이 꽤 진한 국물이라 말 그대로 진국이란 표현이 무척 잘 어울렸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매우 한정적이기에 깊은 맛을 내기가 어려움에도 수유시장 옛곰탕집 사장님은 박리담의 형식을 고수하다 보니 이 금액대에 아주 훌륭한 국물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육수도 육수지만 건더기 또한 두께가 얇은 편이었지만 프랜차이즈 설렁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4 용지 두께보다는 두꺼웠으며 입안에 넣고 씹으면 소고기 특유의 고소한 맛도 잘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흔히 물에 빠진 고기는 무맛이고 가죽 씹는 느낌이라 말씀하시는 분들 기준에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듯 싶더라고요. 일산에서 단순히 곰탕 한 그릇 먹고자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오는 건 미련한 짓이지만 유튜브 영상도 찍을 겸 예전부터 궁금했던 곳이었는데 왜 인기가 많고 거의 모든 분들이 극찬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대비 매우 만족스러운 한 끼였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서울 최고가 곰탕집은 1939년에 개업한 곰탕의 명가 하동관입니다. 명동 본점부터 코엑스 그리고 여의도에 지점이 두 군데 있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본점보다 여의도 분점을 더 좋아하여 영상을 촬영한 날도 여의도 역점을 다녀왔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9호선 또는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오늘의 목적지를 만날 수 있답니다. 여의도에는 회사가 워낙 많기에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데, 하동관은 본점과 마찬가지로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에 문을 닫기에 저녁 장사는 안 한답니다.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점심보다 저녁에 매출이 더 발생하기에 영업시간이 다소 의아할 수도 있으나 저녁 매출을 포기해도 될 정도로 아침부터 점심 그리고 문을 닫는 오후 4시까지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는 만큼 하동관은 역시 하동관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메뉴판을 보시면 고춧가루 및 국내산 한우만 사용하는 만큼 기본 곰탕이 15,000원부터 시작해 가격대가 꽤 높으며, 저는 이날 3만원에 해당하는 30공을 시켰답니다. 탕국 한 그릇에 3만원이면 아무리 한우라 해도 무척 비싼 편인데, 제가 20대 때부터 특을 넘어 20공과 25공 그리고 30공을 판매한 만큼 수요는 있답니다. 하동관을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은 햄버거 포함 다른 패스트푸드보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점인데요. 확실히 일반이나
특에 비해 서른공은 가격에 걸맞게 건더기가 다양하고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추와 깍두기가 합쳐진 석박지가 나오고 파와 고기를 찍어 먹을 소스도 제공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를 좋아해 가져다 주신 걸 모두 넣고 섞었답니다. 사실 하동관을 처음 방문하시거나 제 영상을 통해 처음 알게 될 경우 서른공의 양이 무척 푸짐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자주는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년 양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작년에 20공이나 25공에 들어간 건지의 양이 이번에는 30공이 되는 셈이죠. 기본적으로 양지와 특양 그리고 곱창이 들어가며 만일 내장 부위를 싫어할 경우 주문 시 미리 고기로 대체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된답니다. 석박지를 보시면 최근 배추값의 영향 때문인지 배추김치보다 깍두기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모자랄 경우 당연히 리필이 가능하겠지만 옛 곰탕집처럼 평균가보다 훨씬 저렴한 곰탕집도 아니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답니다. 국물부터 맛보면 확실히 맛이 진해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참 맛있다고 평가할 수준이며 서른공은 건더기가 더욱더 푸짐하기에 기름기가 더해져 정말 맛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부담스러울 뿐이지 맛만 놓고 보면 왜 하동관이 곰탕의 명가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양지도 보시다시피 무척 큼직하게 썰었기에 입안에 넣고 씹으면 소고기 특유의 구수한 맛도 엄청 진하고 맛보다는 식감으로 즐기는 양이나 곱창도 잡내 없이 매우 맛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한 점 들어있던 차돌은 이날의 베스트라 칭할 정도로 쫄깃한 식감에 지방의 고소한 맛이 무척 잘 살아있었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게 체감되지만 언제 와도 맛있는 곰탕이고 지점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 제 기준에도 접근성이 다른 곳보다 높은 맛집이기도 하답니다. 이상으로 서울 최저가 그리고 최고가 곰탕집을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따로 궁금하신 메뉴가 있으실 경우 선 구독 후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